오늘은 무인 매장 200개를 넘게 오픈한 대표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경력 단절 여성으로 살아가시다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바뀌셨어요. 오늘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문구 광고, 그 다음에 꿀잼 키즈룸, 그리고 이제 나는 무인 매장 또 퇴사한다. 저자 대표 임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표님 책, 요거, 나는 무인 매장으로 퇴사합니다. 요거를 봤는데, 인생이 되게 다이나믹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인 창업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책을 샀는데, 대표님 그 스토리 보다가 재밌어가지고, 스토리에 녹아져 있는 그 정보를 보면서 되게 공부를 또 많이 했거든요. 그 대표님이 지금까지 무인 매장 200개를 오픈하면서 어떤 겪었던 그 우여곡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 그 시작에서부터 저는 그 얘기를 다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처음에 너무 스토리가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좀 결혼을 빨리 하신 편이죠. 네, 저 29이었습니다. 근데 29에 아이를 낳으셨다고. 29에 결혼하고 29에 애기 낳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결혼도 좀 빨리 하고 아이도 좀 빨리 낳으신 편인데, 그렇게 아이를 낳으시고 주부 생활을 그냥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이를 가고 나서 육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회사를 다니고, 그래서 제가 육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남편분이 그래도 좋은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뭐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셨을까요? 우선 이제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다 주부 입장으로서 이제 남편 카드를 쓰고 싶지 않은 네, 남편한테 알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동기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다 보니까 다 똑같잖아요. 엄마의 마음 다 좋은 걸 해주고 싶다 보니 남편의 벌이도 충분히 아껴서 살 수 있지만 내가 돈을 좀 벌어서 내가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싶다. 네, 그렇게 창업하게 됐습니다. 그때 좀 아이 낳고 키우시면서 좀 약간 생활에 어려운 점도 있으셨어요? 사실 엄청 어려워서 빚에 허덕이고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각각 이제 부모님들 도움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알뜰살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 만에 일을 시작을 다시 하신 거세요? 그냥 임신을 했을 때부터 저는 피아노 교수를 하고 있었고요. 출산을 하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쉬다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해서 피아노를 레슨을 모집을 했는데 이걸 애 키우면서 정말 못할 직업이더라고요. 애 키우면서는 집 방문 레슨을 오게 하면 좀 어렵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분유를 좀 팔게 됐습니다. 피아노를 하다가 갑자기 분유로? 네. 그래서 분유를 판매하는 건 되게 잘 되셨다고. 이것도 잘 됐다기보다는 좀 운이 잘 따라줬던 것 같은데, 이제 수입 분유를 좀 먹이고 싶어서, 이제 그때 중고나라 사이트 같은 데를 좀 이제 검색을 하다가, 또 이거 어디서 샀어? 이제 엄마들이 물어봐서 제공을 해주다가, 거기 이제 거래처 사장님이, 아니, 왜 이렇게 분유를 잘 사고 소개를 많이 해주냐. 그러면은, 너가 팔아보지 않을래? 해서 저한테 이제 판매권을 주셨고, 이제 욕심이 나서 지금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엄청 이제 활발해졌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10년 전이니까, 조금만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도 바로 구매되고, 이제 판매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제 소설이 떴죠. 그때 11번가부터 해서 이제 쿠팡 뜨다 보니 이제 카드 할인이 나다 보니까 제가 좀 이제, 네, 매출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매출이 근데 줄어들었는데 중국에 수출을 하셨다고. 이게 수출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제가 욕심이 정말 많았네요. 이게 수출은 아니고 매일 분유가 그때 이제 중국에서 정말 인기가 있어서 그때 제가 매일 분유를 좀 들고 있었거든요. 중국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매일 분유를 이제 찾으시다 보니까 그걸 몇 번 연결을 해줬는데 우리 좀 중국에도 보내달라. 그래서 제 기억에 중국으로 이제 몇 개씩 보내다가 한 번 이제 배로 보낸 적. 진짜 이거 오랜만에 얘기하네요? 10년 전 일인데? 아니, 갑자기 애를 키우다가 피아노 레슨을 하다가 분유를 중고로 팔기 시작하더니 중국에 수출까지. 이게 되게 너무 좀 뜬금없기도 하고 다이나믹한 스토리라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중국에 수출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서도 장사가 좀 잘 되셨잖아요. 제가 안에다가 매일 유럽에서 나오는 간식까지 넣어서 좀 드리고 하니까 또 중국 시장에서도 괜찮아서 중국 위챗에서 막 문의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 당시 사드가 생기는 바람에 이제 롯데마트까지 막 그때 철수하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서 물건도 한 6개월 만에 받았는데 다 뭐 캔도 찌그러지고 유통기한도 뭐 6개월밖에 안 남고 그래서 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아, 결국에는 망한 거군요. 근데 망하지 않았던 게 제가 이 분유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분유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시드머니를 모아서 제가 다시 학원을 차린 거기 때문에 망한 건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어쨌든 이 분유 사업은 이제 접으시고 그 다음에 네. 다시 피아노 학원으로 차리신 네. 거잖아요. 제 전공이 이제 피아노를 하다 보니 다시 돌아갈 거는 그거밖에 없다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생각이.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이제 주말 부부를 선택을 하고 나는 이제 경기도로 좀 올라와야 되겠다. 남편이 이제 그때 LG가 이제 구미에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주말부 선택하고 아이 그때 3살이랑 1살 아기를 데리고 저 혼자 이제 경기도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두고 애들을 데리고 올라오셨어요? 네. 그러고 학원을 차리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학원을 차린 건 아니고 아까 시드머니가 2천만 원 모은 걸로 이제 아파트 안에서 피아노 5대 도는 교습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한 20명, 30명 해서 한 달에 뭐 순수익으로 300만 원 정도 벌어서 어느 정도 이제 괜찮다 했는데 제가 또 이제 욕심이 나서 학원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제 신도시 학원으로 나가야 되겠다 했을 때 다 이제 반대했습니다. 특히 남편도 이걸 교습소를 이미 차렸는데 잘 되고 있는데 300만 원이면 되지 뭘 벌려고 나가냐. 그래서 이제 뭐 대출을 받고 해서 이제 상가를 나가고 나서 이제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아니, 저 같아도 반대를 했을 것 같은 게 조그만 아이 둘을 데리고 경기도로 혼자 올라오셔서 아이를 키우면서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을 또 차리겠다고 하면은 야, 이거는 일반적이진 않은 얘기인데요. 근데 학원을 차린 거는 또 잘 됐잖아요, 근데. 네, 근데 코로나가 다들 이제 어려우셨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그때는 교습소 했을 땐 저 혼자였지만 학원을 운영했을 때는 그때 선생님을 제가 2명을 채용을 했었거든요. 아이들 이제 100명을 제가 목표로 두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집합금지를 해버리는 바람에 많이 어려웠었죠. 근데 저는 코로나 때 좀 더 학원이 2개를 더 오픈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집합금지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돌파구를 찾으면 무조건 있더라고요. 사실 무인 창업으로 강의를 다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어필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때 코로나 시기를 못 넘겼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말씀 네. 과외는 되는데 집합금지를 해서 학원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학원에 있는 카페를 뭐 검색을 해보면 다 원장님들은 거의 대부분 정부 탓을 하고 있죠. 집합금지를 한 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레슨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공지를 돌렸어요. 학원 비용을 내시고 개인 레슨 해드립니다. 네. 근데 왜냐면 찾아는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개인 레슨을 받고 싶었지만 비용이 비싸서 못 받았는데 저는 그거를 역으로 방문해주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구역을 나눴어요. 여기 아파트, 여기 아파트, 여기 아파트 해서 받아서 방문 레슨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방문 레슨을 할 때 하고 나서 아이들이 당연히 올라가죠. 실력이. 실력이 굉장히 어려우거든요. 그래서 콩쿠르 나가자. 근데 아시다시피 피아노 학원에 콩쿠르 나가는 건 대상을 타려면 굉장히 세요. 왜냐면 2학년 때 아이들이 피아노를 제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뭐 30대 1위 대상, 뭐 40대 1위 대상 막 200명 나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안 나오겠죠. 왜냐면 학원 안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수원으로 한번 나오고 또 저기 시흥, 뭐 판교, 막 경기도권을 다 돌면서 아이들을 다닙니다. 그래서 막 5대1, 3대1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무대를 세웠는데 아이들이 대상들을 다 휩쓸고 다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 학원차에 이제 프랜카드를 대상 받았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다 욕을 했어요. 아니 저 원장은 어떻게 된 게 지금 코로나인데 어떻게 콩쿠르 대표할 수 있어?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 맘카페에도 막 욕이 올라오고 했는데 나중엔 점점 저희가 몇 분 하고 상을 타니까 근데 왜 우리 학원은 왜 그걸 안 하고 있지? 왜 똑같은 코로나인데 저 애는 상을 타고 실력이 느는데 우리 학원은 왜 계속 문을 닫고 있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좀 주춤해질 때 저희 학원으로 거의 한 40-50명이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이런 얘기 되게 식당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진짜 제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잖아요. 아니, 그렇게 그러면 학원이 계속 잘 돼서 확장까지 하셨잖아요. 옆에 다른 학원을 인수를 하신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피아노 아이들 코로나 기간에도
100명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옆에 미술학원 원장님께서 좀 어려워지셨어요. 학원이 몇 개 있으셔서. 그래서 갑자기 이제 폐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인수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피아노랑 미술학원은 이제 거의 같이 가거든요. 근데 제가 미술 전공이 아니다 보니 이거는 내가 못하는 분야니까 차라리 전문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와서 좀 맡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시설비만 500만 원을 받고 에어컨 비용이죠. 받고 저희 브랜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미 100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등록이 70명으로 이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술학원까지 해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늘었고요. 14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학원이 그렇게 잘 됐는데 또 그 무인문구점 창업을 갑자기 하시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네, 갑자기 왜 또 무인문구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제가 미술학원을 하고 피아노 학원 아이들이 좀 늘었거든요. 옆에 학원이 이제 점핑 학원이었는데 거기도 코로나로 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가가 저렴하게 나서 상가를 사서 거기다가 이제 바이올린하고 이제 첼로까지 확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한 8명이 됐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제 다른 게 눈에 보여서 아이들이랑 이제 문구점을 가서 쇼핑을 많이 하는데 한 번 사는데 4만 원씩 사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거 문구점을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알아봤죠. 네. 근데 제가 그때 학원을 창업을 했을 때 그때 돈이 없어서 제가 셀프 인테리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셀프 인테리어를 해보니까 이게 인테리어 비용에서 얼마 가져가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냥 문구광고라는 이름을 해서 저쪽 옆에다 그냥 우리 아이들 놀으라고 좀 차렸습니다. 네. 그 학원이 그래도 잘 됐으니까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무인문구점을 창업을 됐을 텐데 네. 뭐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냥 내가 만들면 되지. 네. 근데 그 무인 문구점을 오픈하면서 이것저것 할 게 좀 많아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정에서 좀 힘드신 게 있으셨어요? 네,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거를 가맹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름 짓고 했는데 우선 유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동대문이 굉장히 물건이 제일 많다. 그래서 창신동으로 그냥 애들 데려갔습니다. 진짜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뭐 300만 원치 사면은 사장님 내가 500만 원치 물건 줄게. 정말요? 뭐 줄게. 정말요? 이랬는데 보니까 다 악성재고. 그래서 진짜 물건을 가져왔는데요. 계속 너무 안 팔려서 이게 왜 거기 있는 거랑 똑같은데 안 팔리지 했더니 다 악성 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 거래처 뚫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동대문에서 처음에는 매입을 하셨던 네. 거고 그 다음에는 거래처를 어떤 식으로 뚫으신 거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점점 눈이 높아지죠. 네. 단가도 문제지만 이 사장님이 나를 이용하나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그 보는 눈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거래처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일단 동대문을 네. 기반으로 해서 거기 분들 네. 거래처를 많이 만났었군요. 네. 그럼 그 문구방고 1호점은 장사가 좀 잘 됐어요? 안 됐죠. 이게 왜 이래? 네. 얘기가 이렇게 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잘 됐으면 저는 그 매장이랑 그냥 학원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1호점은 제 것만 안 됐어요. 제 것만. 근데 1호점이 안 됐는데, 근데 그 학원 잘 되던 거를 매도를 하셨잖아요. 네. 1호점을 차렸을 때 왜 안 됐냐면 지금 생각하면 이제 상권이에요. 네. 무조건 창업은 상권이 반을 먹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저희 아이들 재밌게 놀아라 하고 차린 곳이잖아요. 상권이 안 좋으니까 그래도 뭐 마이너스는 아니었지만 진짜 제가 이거를 가맹 사업을 할 정도의 매출은 아니었고요. 네.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거 창업을 해달라. 처음에 지인들이 정말 지인들이 먼저 창업을 해달라 해서 그냥 처음에는 무료로 창업을 해줬어요. 한 3호점 정도까지는 그냥 지인들을 해주다가 마케팅도 안 했는데 가맹 문의가 계속 들어와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250명 정도 그때 됐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그때 순수익으로 한 1,000만 원 네. 정도 학원을 볼 텐데 이렇게 편하게 시스템을 가져갈까 아니면은 그냥 이걸 새롭게 시작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딱 드는 생각이 학원은 제가 나이를 먹어도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차릴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이 나이에 안 하면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학원을 팔고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학원을 양도할 때도 가족들이 많이 말리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많이 말렸죠. 지금 이렇게 코로나까지 다 고생시켜놓고 갑자기 이걸 왜 파냐 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덩어리가 커서 네. 팔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스템을 무조건 만들어놔야 돼요.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 이제 부동산들이 이거 상가 2개 쓰고 있고 하나는 뭐 원장님 거고 그럼 이걸 누가 하겠냐. 서집 8명이고 이거는 진짜 현금으로 몇 억을 들고 있지 않는 이상 어렵다. 근데 피아노 하시는 원장님들은 다 여성분들이고 이렇게 몇 억 투자를 안 하시거든요.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다른 사업 하시는 분이죠. 블로그를 보고 저한테 용 원장님만 빠져주세요. 다 선생님하고 그대로 다 두고 저만 나가달래요. 아니 근데 학원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울 텐데 네. 어떻게 그렇게 자동으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로서 그냥 모든 거를 다 알고 있으면 그냥 차량 노선, 차량 검진 받을 때 제가 가고 막 이런 걸 다 할 줄 알면은 시스템이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는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학원을 양도를 하시고 그 와중에 이제 문구방구를 그 전수 창업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전수 창업 100호점을 1년 만에 네. 어떻게 100호점을 1년 만에 내셨죠? 어떻게 하냐면요. 네. 하루에 미팅 3-4개씩 네. 부르는 대로 다 가면 됩니다. 아니 그 미팅 3-4개씩 들어오는 그 모객이라는 게 들어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 받으신 거죠? 저도 진짜 문구방구는 마케팅 비용을 정말 안 썼거든요. 네. 근데 그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문구방구를 창업하겠다고 오신 분들은 네. 다른 전수 지점에서 얘기를 듣고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 네, 건가요? 맞아요. 점포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네. 간판 보고 많이 오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무인문구점은 이제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네. 이제 로열티를 받으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또 안 받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많이 오픈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확실히 경쟁력이 있었을 수 있겠네요. 다른 무인문구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프랜차이즈니까 로열티를 보통 한 2-30만 원 정도는 받는 것 네. 같더라고요. 물류대금으로도 뭐 얼마를 받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그 문구방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전수 창업해드릴 때만 그냥 그 비용을 받는 네. 거고, 운영에 대한 비용을 전혀 안 받으시는 네. 거잖아요. 사실 근데 무인문구점을 내가 운영을 하면서 본사에다가 뭐 로열티 주고 딱히 그럴 필요가 없긴 하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1년 만에 100개점을 오픈을 하셨으면은 뭐 200개점, 300개점 그것만 하나만 보고 가실 수도 있을 텐데 갑자기 또 무인 키즈 카페를 오픈을 하셨어요. 저희 진짜 되게 많이 했네요. 근데 이제 대표님 아시겠지만 창업이라는 게 계속 꾸준할 수는 없어요. 네. 트렌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인문구점도 저희가 점포수도 많이 생기고 그렇다고 바로 옆에 또 내드릴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키즈 카페를 한번 해보자. 이것도 반응이 좀 좋아서 이것도 이제 110호점이 됐습니다. 아니, 꿀잼 키즈룸도 그렇게 순식간에 100호점을 넘기셨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거는 또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100호점을 넘길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문구방구처럼 그냥 알아서 창업하겠다고 네. 모객들이 그냥 몰려오던가요? 맞아요. 네, 좀 약간 좀 죄송하지만 우선 무인문구점을 하셨던 사장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저에 대해서 아시고 뭐 다 매출들이 나시니까 해서 이제 꿀잼으로 넘어오신 분도 계시고 뭐 무인문구점을 또 이제 양도 양수하시고 저희 꿀잼으로 넘어오신 분도 계시고 거의 뭐 소문이 나서 뭐 1호점, 2호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꿀잼 키즈룸도 마찬가지로 그 전세 창업 비용만 받고 네. 운영에 대한 비용은 안 받으시는 거잖아요. 무인 키즈카페 청소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소만 하면 되는데 본사에서 관리를 해줄 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전수 창업이 낫겠다. 왜냐면 시스템 같은 경우도 네이버에서 예약을 하지 소비자가 네이버에 너무 잘 되어 있는데 또 뭐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것도 전수 창업이 괜찮겠다. 그러면은 지금 문구방구랑 꿀잼 키즈룸은 로열티나 운영 비용은 전혀 받지 않고 운영에 대한 본사 수익은 없는 상태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좀 그렇지 않나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운영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전수지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외식업도 아니기 때문에 뭐 납품을 해준다거나 로열티를 받아서 관리를 해준다거나 그럴 게 거의 없으니까 전수지점 입장에서는 그냥 그 본인들이 버시는 돈 다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구조가 같습니다. 무인 매장을 한 200개 좀 넘게 전수 창업을 해드린 거잖아요. 네. 전수 창업 해드리면서 좀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경험이 있을까요? 우선 창업을 하셔서
아이 학원비 정도는 벌어가셔서 고맙다고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사장님들도 계세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저 예전 때 생각이 나서, 정말 보람이 있다. 네. 그러면은 좀 이 전수창업 사업을 하시면서 힘든 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힘든 점은, 좀 여기가 상권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찾아드렸는데, 매출 제가 보기엔 뭐 순수익 200 정도는 이상은 벌어갈 텐데, 왜 매출이 그렇게 안 나오고, 장사가 안 되니까 또 우울해 하시고, 그래서 뭐, 폐업을 할까요? 하고 상담을 하시는 거 보면, 제가 좀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사실 많이 슬프죠. 근데 이게 모든 매장이 다 잘 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무인 창업에 대한 지식을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무인 창업이라는 게 일이 되게 쉬운 대신에 돈이 안 된다는 좀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돈이 진짜로 안 되나요?